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37만 원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35만 5천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3.87% 상승한 자리이며 6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우선주를 포함해 2,1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고 한국 단일 기업 사상 처음의 좌표입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핵심 질문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다음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의 향후 흐름을 가르는 변수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변수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본격 양산 단계 진입입니다. 어젯밤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오는 베라 루빈이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가 삼성전자에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베라 루빈 플랫폼에는 차세대 메모리 HBM사가 탑재되며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사 제품을 동시에 테스트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베라 루빈 공급망에 우선 진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베라 루빈 양산이 본격화되는 다음 분기부터 삼성전자의 HBM 매출은 한 단계 위의 구간으로 점프할 전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변동성 한복판에서도 매수세를 받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한 단계 더 앞을 가리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루빈 울트라가 2027년 출시 예정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루빈 울트라에 탑재되는 메모리가 HBM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5월 29일 HBM사의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HBM사 양산 출하 이후 단 3개월 만에 후속 샘플 공급이며 이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격차를 단숨에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 HBM사의 핵심 스펙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핀당 동작 속도는 최대 16GB/초로 전작 대비 20% 향상됐고 용량은 48GB로 30% 증가했습니다. 단일 스택 기준 대역폭은 초당 3.6TB를 지원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단발성 호재가 아닙니다. 베라 루빈 다음 세대까지 삼성전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삼성전자 매출의 직접 결정된 수, 바로 메모리 가격입니다. 올해 2분기 들어 범용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45% 추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낸드 가격은 같은 기간 50% 추가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직전 분기 D램 가격이 이미 55에서 60%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분기 연속 50% 안팎의 상승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지난달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 특히 SSD 수출은 7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D램의 평균 판매 단가 ASP는 전년 대비 27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낸드 ASP는 같은 기간 29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러한 가격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는 수급 구조에 있습니다. 다음해 메모리 수요 증가율은 17에서 20% 수준으로 추정되는 반면 범용 D램과 낸드 출하 증가율은 4에서 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분위기 반전입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영역입니다. 지난해까지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던 적도 있을 만큼 부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들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은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최첨단 2나노 공정 수율은 60%대까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흑자 전환 목표 시기가 올해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진 점도 핵심 변화입니다. 수주 흐름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 차세대 AI 칩 AI5와 AI6을 위탁 생산하는 약 165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삼성전자를 전략 인프라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자체 AI 칩 위탁 생산의 가능성이 추가로 부각됐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엔트로픽,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 셋이 동시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한 그림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변수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과 자체 칩 영역입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출시 직후 국내 사전 예약 7일 만에 135만 대를 기록하며 갤럭시 S 시리즈 역대 최다 사전 판매량을 갱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시 첫 3주 동안 전년 대비 29%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3세대 AI 폰이라는 위상입니다. 기존의 명령 수행 단계를 넘어 스스로 사용자를 돕는 AI 에이전트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목표는 더 큰 그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내 AI 갤럭시 기기를 누적 8억 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자체 설계 AP 엑시노스 2600이 2나노 공정에서 양산되며 세계 최초로 AMD RDNA4 아키텍처 기반 GPU를 탑재한 것으로 발표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연산 성능은 전작 대비 2배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증권가가 보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증권사 4곳이 동시에 목표 주가를 50만 원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KB증권 53만 원, 미래에셋증권 55만 원, 한국투자증권 57만 원, SK증권 61만 원. 가장 보수적인 목표가 53만 원과 가장 공격적인 목표가 61만 원 사이의 평균을 보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 약 5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장기 공급 계약, 즉 LTA 확대에 따른 수요 가시성 확보, 2027년 HBM 가격 50% 이상 추가 인상 전망, 그리고 구조적 업황 강세의 장기화 흐름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367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743% 증가한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35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5%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이 추정됩니다. 디램에서 269조 6천억 원, 낸드에서 91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해 영업이익은 488조에서 548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교 기준을 제시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더 분명해집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최대로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202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 51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전망치 367조 원은 그보다 7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이클성 회복이 아니라 삼성전자 사업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오늘 시장 수급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전 중 1조 8,328억 원 규모의 순매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1조 6,784억 원, 기관은 2,224억 원 규모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지는 자리를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메우는 구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이는 지난달 외국인 41조 원 순매도 국면에서 나타났던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경신했던 지난주 외국인 일별 순매도는 일평균 2조 7천억 원에서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된 흐름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외국인 매도는 단기 차익 실현 성격으로 분류되며 이번 주가 외국인 매수 전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9,000피 시도 후 8,500까지 급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그 한복판에서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수의 단기 출렁임 속에서도 시장 자금이 삼성전자라는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87% 상승하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1.1%, 삼성전기는 8.63% 하락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이 종목별 펀더멘털과 호재의 무게를 따로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베라루빈 양산, HBM 4위 세계 최초 출하, 파운드리 흑자 전환, 갤럭시 AI 생태계, 자체 AP 엑시노스 2600. 이 5가지 변수가 같은 시점에 정렬되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가 변동성 안에서도 흐름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함께 봐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식 발표한 상태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주주환원 수단입니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의 하방을 받쳐주는 강력한 변수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시장 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 전망이 부각되면서 이사회 일정 자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은 올해 185조 원, 다음해 21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 재원이 다음 단계의 주가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수급 변수는 국민연금의 비중 상향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끌어올린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한 번에 5.9%포인트 상향한 매우 이례적인 조정입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시장이 두려워하던 매도 폭탄 시나리오를 사실상 막았다는 점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70조에서 80조 원 규모의 잠재적 매도 압력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20.8%로 끌어올리면서 그 매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1위 종목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변화입니다. 기금위는 이 결정의 배경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은 글로벌 업체와의 직접 협력 및 내재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전개될 전망입니다. 휴머노이드는 AI 다음 세대 메모리 수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핵심 변수로 분류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화살표, 자율주행 화살표, 휴머노이드. 이 이어달리기 구조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세 영역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영역이 단순한 메모리 회사를 넘어 AI 시대의 종합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메모리 회사와 차별화되는 진짜 강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TC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이 표현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루빈 GPU 용 HBM사, 베라 CPU 용 SoC AMME, 서버용 SSDPM 1763. 이 세 가지 핵심 부품을 한 회사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베라루빈 시대의 결정적인 차별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단기 흐름을 결정할 글로벌 변수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이번 주 발표됩니다. 다음 FOMC 회의에서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됩니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이 이번 주 예정되어 있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결정도 임박해 있습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신규 유입 규모는 최소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세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풀리는지에 따라 한국 증시의 다음 자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호재 방향으로 풀릴 경우 외국인 매수 전환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수 자체의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코스피 12개월 목표치가 일제히 상향됐습니다. 골드만삭스 9,000, 노무라증권 1만에서 1만 1,000, 하나증권 1만 380. 국내 증권사가 처음으로 1만 선을 기본 시나리오에 올린 자리입니다. 근거는 결국 실적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예상 순이익은 약 689조 원, 다음에는 893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향후 2년 사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 1만의 향방이 결국 반도체 투톱의 실적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코스피 1만 시대라는 표현이 더 이상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시장이 진지하게 보는 도달 가능 좌표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표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3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실적을 내는 미국 증시가 PER 2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증시의 가격은 절대 기준에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이 매기는 가격은 여전히 낮게 형성된 자리입니다. 지정학적 변수가 해소되고 외국인의 본격적인 복귀가 이뤄질 경우 한국 증시가 글로벌 자금의 최선호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향후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리실 마음을 한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놓친 것 같은데 이제라도 따라가야 하나? 이 마음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순간은 남들도 다 사고 싶어 하는 순간입니다. 놓친 것 같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남들이 차익 실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35만 원 위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주는지,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는지, 코스피가 9천을 향해 다시 시도하는지,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이 네 가지 신호가 함께 확인될 때 비로소 시장이 자리를 다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확인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지수가 오르는데 내 계좌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은 종목 선택을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짜인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넘기는 양극화 구조 안에서 그 외 종목은 시장 전체 흐름과 따로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이런 장세에서 시청자분들이 봐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대장주가 만든 길목 위에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보는 일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이 영역들이 함께 강해지기 시작할 때 시장 전체가 살아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열어준 길목을 같이 보세요.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진짜 따라오르는 자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오늘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오늘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위치까지 도달하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고요.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오늘 시장이 마주한 자리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5만 원 시대를 열었고 코스피는 사상 첫 9,000p 시도에 나섰습니다. 베라루빈 양산 발표, HPM사이 세계 최초 출하, 30년 만에 메모리 가격 흐름, 파운드리 흑자 전환 임박, 갤럭시 AI 8억대 생태계, 자체 AP 엑시노스 2600. 삼성전자의 5개 사업축이 같은 시점에 정렬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코스피 1만 시나리오, 외국인 매수 전환 시그널, 국민연금 비중 상향, 16조 자사주 소각, MSCI 편입 가능성까지 지수 측면의 호재도 동시에 깔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단기 변동성은 시장이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다음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한 장면입니다. 삼성전자 35만 원 시대, 이것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장이 마주한 새로운 출발선의 좌표입니다.